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남대학교 임훈 교수님 모시고 노자 도덕경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43장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먼저 읽고 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하지 지유가 치빙 천하하지 지견하며 예. 무유가 임무간이라 예. 오시로 지무이지 유익하노니 예. 불언지교와 무이지익은 천하의 희급진이라. 예.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지극히 굳센 것을 부리고 어떠한 있음도 없는 것이 틈새가 없는 곳으로 진입할 수 있다. 예. 나는 이런 까닭으로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예. 말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유익을 천하에서 미쳐서 행할 수 있는 자 드물이라. 예. 네, 그렇죠. 짧은 장이기는 한데요. 예. 네. 여기에서도 몇 가지 노자가 항상 말하고 있는 무와 유에 대한 거, 예. 무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43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자 8장에 상선약수 그랬잖아요. 아, 네.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선한 것은 가장 훌륭한 것은 아마도 물과 같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부드러움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그랬잖아요. 그죠?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한 것은, 그죠? 도의 작용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노자는 항상 이제, 유약하고 부드럽고, 그죠?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 그러고 하는 것을 비우고, 그죠? 부드럽게 해서 이제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행할 때에, 그죠? 제 목숨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도의 작용 방식, 도는 부드럽게 작용하고 도는 또 형태, 소리, 색깔, 냄새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그걸 이제 실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빙 했거든요. 네. 말달릴 치, 말달릴 빙인데요. 치빙 하는데 말달리고 말달린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말 위에 타서 말을 막 부리잖아요. 그죠? 하든지 그걸 연상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가장 부드러운 것이 뭐냐? 천하에서 지극히 굳센 것. 그죠? 지극히 굳센 것을 부린다 말이에요. 그죠? 노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주로 삼는 것이 노자 8장에서 나왔듯이 물이잖아요. 물.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약한 것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네모양 그릇에 들어가면 자기 모양을 네모로 바꾸고 세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자기 모양을 세모난 그릇에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으면은 뭐냐면은 돌아서 가고요. 항상 보면은 옆등하지 않고 또 패인 곳은 다 채우고 지나가면서 항상 또 뭐냐면은 낮은 자리에 처하잖아요. 그죠? 낮은 자리로 유약함의 도를 체지해가는 전형적인 이제 그래서 물을 보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이깁니까? 불을 이기잖아요. 그죠? 가장 뜨거운 불을 이기죠. 또 뭘 이기냐면은 쇠 어때요? 가장 강한 게 쇠라고 생각하잖아요. 쇠가 물 만나면 뭐예요? 녹슬어 버리죠. 그죠? 가장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부수는지 압니까? 옛날 사람들이 바위를 할 때, 하강암이나 이런 거 할 때요. 물을 세게. 물론 그게 물인데, 거기에 뭐냐면은 나무 틈 같은 걸 잘 봐가지고는 나무 같은 거가 하나 끼워요. 거기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무가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죠? 지금 얘기했듯이 불을 이기죠. 그죠? 그 다음에 쇠를 이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것도 그죠? 나누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전형적으로, 그죠? 보면 이제 실내에는 많잖아요. 그죠? 천하에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그죠? 천하에 지극히 견강한 것을 부린다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노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물이고 견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생명이 있고 뭐 할수록 몸이 부드럽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굳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어디 보면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완전히 죽었으면 완전히 굳었는 거고요. 그죠? 우리 고체 이런 것도 죽었는 거 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거는 항상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 정신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항상 보면은 비우면서 부드러우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이 항상 보면은 굳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다 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보면. 나도 이렇게 해보면 30몇 년 동안 철학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를 보면은 항상 보면은 나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때 공부 안 하고 맹맹 놀 때는 보면은 철학 공부했는데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기네. 세상에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근데 교수님도 모르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보면, 이제 상상, 이제, 우리 유연하다, 유약하다 그러는데요. 꼭 이제 여기서 유연하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비우고, 그죠?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그죠? 항상 뭐냐면은,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노자는 아마도 여기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부린다라는 말 뜻은 있잖아요. 우리 몸도 있겠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 있잖아요. 그죠?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항상 뭐냐면, 항상 모자라고, 그죠? 자기 자신은 항상 무지로 가득 차다 말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죠? 알려고 하고, 자기는 항상 결핍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요. 항상 자기 완성, 그죠?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자연스러운 삶으로 자기가 체득될 때, 그죠? 가장 인간적인 자기 완성의 방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또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무유가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견강한 것에 봐서 갖고는 형체, 소리, 냄새, 색깔이 있는 것이 없는 거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형체, 소리, 색깔, 냄새 없는 것이 그죠? 그렇게 없는 것이 틈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형체, 소리, 색깔, 냄새 없는 거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우리가 형체, 소리, 색깔, 냄새가 없는 무적인 것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도는 어떻게 보면은 무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전체 전부 다에 편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가 어떤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있어서 시공간에 어떤 제약을 받는 거면은 바로 거기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디든지 궁극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단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형체, 소리, 색깔, 냄새가 없기 때문에, 그죠? 형체, 소리, 색깔, 냄새 있는 것에 어느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형체, 소리, 색깔, 냄새 있으면은 거기에만 제한돼가지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볼펜만 해도, 이거 지금 이보다 더 강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없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도 다 이제 노자가 하고 있는 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거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자가 잘 들은 예로. 궁극적으로는 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다 그랬듯이. 그죠?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도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노자도 물을 얘기하면서 앞에 도는 기어도 했지 도 자체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물 갖고는. 그죠? 왜냐하면 물도 그래도 어디까지나 물질이니까. 그죠? 약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까닭으로, 그죠? 지, 알겠다. 무의지, 유의. 무의가 진정한 유익을 준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죠? 무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의, 무불의. 무의, 무불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무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앞에 또 더 설명하면은 무의가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무의도시 갈 때 무의, 그죠? 네. 그죠? 밥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를 전부 말살해했는 무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법가처럼요, 법이 전부 다 다스리고요. 임금은 자기의 어떤 자기를 안 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의지를 넣지 않고 법이 다 다스리도록 해주는 법가적인 무의가 있고요. 노자적인 무의라고 한 것은 이제 앞에서 뭐냐면은 위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자기라든가 억지로 한 거라든가 고집을 피워가지고는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를 체득해가지고는 도가 무는 도의 다른 이름으로 보고 도의 작용대로 도를 체득해서 도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무의라는 말은 도의 작용 그대로 얘기하고, 요 앞에서 본다면은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강한 것을 부리는 거. 형태가 소리, 색깔, 냄새 없는 것이 어느 틈에서 다 들어가는 거. 요런 거가 또, 그것도 무의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노자는 항상, 단순한 즉자적인 무의가 아니라, 그죠?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행해서 자연이 그 자체로 실현되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단순하게 180도가 아니고 360도 돌아서, 그죠? 부정의 부정을 지쳐서 진정한 긍정의 상태로 도달하는 무의가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무의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가, 그죠? 도를 체득해서 도 그대로 실현을 하면은 뭐냐면은 진정한 유익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으였고, 그거 뭐냐면은 정치로 치면은 다스려짐이 않음이 없는 상태. 그죠? 최상의 이상적인 상태. 그죠? 노자의 정치는 무의지치잖아요. 그죠? 항상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유교는 덕치고, 그죠? 법가는 당연히 법치를 얘기하는 거고, 노자는 무의지치인데 무의는 도의 다른 이름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본성대로, 그죠? 그렇게 자연대로 도법 자연이라 그랬으니까요. 자연의 이치대로 저절로 되어가는 상태, 그죠? 자연의 이치대로 그대로 하려면은 단순하게 인간이 방종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도 아니고, 인간이 자기만 발휘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자연의 이치, 도의 이치를 체득해서 도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사사로운 것을 전부 죽이고, 그죠?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현하는 거, 그죠?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짜로 이익을 준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불언지교, 무의지익, 천하희, 급진이라. 그죠? 앞에도 보면은 노자가 성인은, 그죠? 무의지사하고 불언지교하니 이랬잖아요. 그죠? 네.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은 어디에 처하냐? 무의에 처한다. 무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도가 하는 대로 그대로 체득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인의 가르침은 불언지교란 거야. 우리 여기서 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법률이라든가 강제로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행해가지고는 백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죠? 그죠? 교령을 내리는 상태, 그죠?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말 안 하면서 자생자화, 자율에다가 맡기는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노자는 또 희연자연이라 그래가지고요. 자연 그 자체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연이 가르쳐주는, 자연이 드러내는 그 방식 그대로를 가르침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 요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소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억지로
헌법, 법률, 명령, 조력, 규칙이라든가, 그죠? 율법 있잖아요, 그죠?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미사소송, 형사소법, 이런 그런 그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령을 내리지 않는 가르침. 그러니까는 자기가 도를 체득해서 실천해가지고는 백성들한테 그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백성의, 만백성의 본보기가 돼가지고는 백성들이 성인을 하는 것을 본받아가지고는 자기 스스로도 자생자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교화되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요 앞에 거는 이제 도 자체를 가르쳐 준다 말이야. 그죠? 도, 부르는 말 없음으로 희언자연하는 것이 도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또 무의지의 유익. 그죠? 그러니까는 도를 체득해가지고 도 그 자체로 하면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고, 그죠?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무의가 진짜로 유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죠? 앞 뒤에도 나와 있지만 천하 사람들은 요거는 다 알아요. 사탕이었잖아. 그죠?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그 건강한 것을 부린다는 건 아까 뭐 쉽게는 우리가 예는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물이 그죠? 쇠를 녹이고 그죠? 불을 꺼버리고 그죠? 그죠? 하는 것은 알고 그죠? 틈이 아무런 형체, 소리, 색깔, 냄새 없는 것이 아무 틀 없는 것에서 다 침투해서 들어가 갖고는 그것을 제압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은 항상 보면은 비워야 정말로 채울 수 있고 자기 삶이 그만큼 넓혀지면서 그죠? 자기가 비워 가지고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을 알 때 자기가 그만큼 넓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그 반대로 하잖아요. 그 자기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천하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은 거의 드문 거다. 이제 노자가 이제 요거들은 이제 한탄한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꽉 붙들고 안 놓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렇죠. 항상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프라이드라 그럴까? 자긍심 같은 거는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오히려 보면 그죠? 자긍심 있고 자기 사랑할 줄 알고 그죠? 그런데 우리 보면은 자만심 있잖아요. 우리 이제 천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인간은요. 전에도 뭐 서양에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인간은 뭐예요? 이성적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어디까지나 동물이에요. 맹자도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과 금수의 차이는 기시다 아주 드물다. 군자는 존재하고 소위는 거진이라. 군자는 곧 인간과 금수와 차이점이 아주 드문데 군자는 그것을 보존하지만 소위는 내버린다 그러거든요. 그거 아주 드물거든요. 항상 이 보면은 동물의 세계는 보면은 힘으로 제압하잖아요. 그런 우리 습성이 남아있어서 남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그죠? 남한테 서로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데 그러고 뭐 하는 그 습성이나 이게 우리한테 정말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습성이나 그런 동물적인 수성을, 그죠? 극기 해가지고, 유교식이라 하면 극기 복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자도 이제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동물적인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을 이겨내가지고, 그죠? 도를 체득해서, 그죠? 도를 체득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하는 것이 정말로 보면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왜 보면 노자는 이게 자연이라고도 얘기하지만요. 어렵게 체득해가지고 계속 노련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체득되어가지고는, 그죠? 저절로 나올 때까지 가야 노자가 말하는 무의, 무불이, 무의, 무불치, 무의자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유의를 막 끝까지 밀고 가야 뭔가 또 무의에 이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사람이 옛날에도 내가 어떤 내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노자의 무의는 유의의 극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 유의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그 유의라는 말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유의라는 말은요. 자기의 고집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그 타자를 장악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극치로 하는 거가 아니고요.
노자가 그때 유의의 극치락 때 하고 한다면은 그 유의도 그죠. 그 남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그러고 막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그냥 막 하는 것에 유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뭐냐면은 그 좋은 방식의 유의 있잖아요.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유의 있잖아요. 그 유의를, 그런 유의를 끝까지 했을 때에 그 마지막에 다가오는 자연스럽게 되는 무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유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자만심, 이기심을 끝까지 채우려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죠? 이기심, 자만심을 끝까지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노자는 끝까지 견제하는 게 뭐냐면 그런 자만심, 이기심을 끝까지 채우려고 그러는 건 견제하는 거예요. 그 지족지족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무의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해도, 그죠? 뭐, 노력한다. 애서 힘쓴다 할 때, 그죠? 그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그죠? 이기심이라든가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면은 상무욕, 이강기묘, 상유욕, 이강기욕 하면서 노자에서 욕자라는 말이 참 해석할 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 유의라는 말도 노자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의란 말이 좀 좋은 뜻으로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지만은 이제 유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요. 이제 그 좋은 뜻의 유의는 우리가 긍정해야 될 유의 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를 적극적으로 체득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유의 이런 거는 노자도 긍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같은 단어여도 뭔가 딱 어떤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맥상에서 되게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그 공부할 때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데도 보면 자기가 아는 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아는 거 갖고는 무의 나오니까 이게 마치 무의도식의 무의인 것처럼 해갖고 노자를 부정적 허무주의 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금수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보면 그죠? 그 자기의 그 무식을 보이는 거거든요. 보면은 공부할 때 보면 항상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 정신이 있고요. 그 사람이 사용해는 고유한 맥락이 있고 고유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죠? 노자의 무의는 항상 무의 자연, 무의 무불이, 무의 무불치라는 말하고 연관해가지고 항상 봐야 되거든요. 무의도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노자에 대한 완전히 항상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용어 같은 것을 잘 알아가지고는 그 사람이 사용했는 맥락을 잘 체득해서 이제 해야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그죠? 위신 현약에서 얘기할 때의 무의, 그죠? 또 유교가, 유교가 불교나 노장을 비판할 때 무의가 있거든요. 그죠? 항상 그때 보면은, 유교에서는 덕치 말고, 그죠? 무의 할 때는 주로 무의도식 하는 걸로 자꾸 해서 허무주의로 자꾸 문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항상 공부할 때는 개념을 잘 익혀야 돼요. 그죠? 해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파악된 그 시대라 그랬거든요. 그죠? 개념으로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개념으로 파악된 그 시대에, 그죠? 개념으로서 그 시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노자가 생각했는 이 춘추 시대, 전국 시대 때 그 혼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죠? 노자가 파악했는 무의라는 것인, 그죠? 그 혼란과 그 전쟁 상황을, 그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그죠? 새로운 대안이 뭐냐면, 이 무의라는 말에 집약대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무불치라 그랬잖아요. 무의로 하면은 다스려지지 않으시면 온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잘 아는 것이 공부할 때 참 중요하죠. 예. 마지막으로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유학 경전이랑 이제 비교하는 글에 대해서 또 공자도 비슷하게 무의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또 공자도 춘추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예, 공자가 이제 무의 치자 기수냐여 그래서요. 무의로 다스린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놓고도 이제
그 나중 되면은 이제 그 해석이 많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 무의를 보면 이제 한대나 이럴 때는 보면 이제 위진 현학적으로 해석을 한 경우도 많았고요. 또 그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은 이제 그때 무의를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제가 뒤에 구절 해석했잖아요. 그 보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도를 체득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로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해석하는 것으로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의로 다스리는 것은 순임금일 것이다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시스테마틱한 정치를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임금과 순임금이 이제 정치를 잘했잖아요. 네. 그 잘하는 것은 무의로 다스리는 것은 순임금일 것이다. 그죠? 그 그때에 뭐냐면은 그 인재를 있잖아요. 그죠? 각계각층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각계각 요소에 꼭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다 배치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농사 맡는 거, 이 사람은 뭘 맡는 거, 이 사람은 뭘 맡는 거, 이 사람은 교육을 맡는 거, 딱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하니까는, 그죠? 자기는 아무런 그 사사로운 관여함이 없이도, 그죠? 신하들이 다, 그죠?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다 하니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스려졌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대 때나 위진 현학에 이제 영향을 받았을 때는 이제 좀 그 도가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신유학, 성리학자들은 이제 그때 무의를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약간의 덕치의 다른 말로도 사용하는데요. 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의에 도달한다라는 말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신유학이라는 것은 이제 도가의 세례를 받은 허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실학자라든가 다산정약용 같은 사람한테서 이제 비판받는 그런 그가 있죠. 그것도 유교에서도 이제 무의라는 말 나올 때도 보면은 공자는 사용했지만은 후대에 사용했던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한당 때, 그 다음에 송명 때, 송명의 리학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리고 다산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때는 또 보면은 다산은 이제 사공학파라 그러거든요. 이제 일을 통해 가지고는 공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의, 그죠? 다 나름으로 있으니까. 그걸 잘 짚고, 그죠? 해석해줘야, 이제, 공부할 때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단어가 나와도 그렇죠.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만 그렇죠. 그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동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동양학뿐만 아니라요, 서양도 마찬가지죠. 뭐, 같은, 이제 서양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이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사용했던 때 다르고요. 인간이 이성적 동물을 할 때 또 다르고요. 또 인식론적 입장에서 뭐 이성주의 할 때 또 이성이 다른 거고요. 또 칸트가 사용할 때 또 이성도 서양도 다 그러고 또 뭐 그 나중에 내보면은 뭐 사회 비판 이론가들이 또 뭐 그 당시에 그 계몽주의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뭐 이성의 항공하고 뭐 이럴 때 또 다른 거고요. 다 보면 같은 용어라도요, 다 역사가 있고요. 후대로 와서는 그 다양한 그 다른 학파와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변형되기도 하고요, 풍부해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악된 문맥이라든가 맥락을 잘 이해해야 이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그죠?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때문에 해겔이 아까, 그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개념으로 파악된 그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죠? 그 시대에 이제 세계관도 있고, 또,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세계관, 그런 주류 사회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개념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철학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익혀야 될 가장
그 뭐야 중요한 이제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43장을 통해서 이런 그 개념어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개념이 변하는지 이런 걸 좀 유의해서 읽어야 하는 점을 또 배운 것 같아요. 또 그 누누이 그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무의에 대해서 또 그것이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44장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